안녕하세요. 한 문제가 더 플러스 됐죠? 네. 그럼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네. 거의 다 기출 지문인데요. 요거랑 나중에 또 이제 특강할 때 나가는 지문들 그런 것 관리하시면 10개 이상 득점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이 공동신청은 촉탁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촉탁이 원칙이 될 겁니다. 2번.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나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다. 그렇죠. 원칙은 신청 또는 촉탁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3번. 등기원인의 권리소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약정 등기, 특약 등기는 무조건 동일성을 표현해야 돼서 부기등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 정보는 등기부와 관련된 것만 영구 보존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또 뭐 있죠? 도면, 매매 목록. 이 6가지는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6가지는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5년 보존 장부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치하 정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치하 정보. 요 3가지는 5년짜리라는 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다시요. 아까 등기부, 강의의 등기부라고 하는데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 6가지는 영구 보존 장부고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치하 정보. 요 3가지는 5년 보존 장부예요. 요 정도 외워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변경이나 명칭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법이라서 그 법령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도 있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가 좀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다시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라서 그 법령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등기관은 등기부에서 고쳐야 되겠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물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해요. 이게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단독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4번. 2번. 다음의 등기 신청 중 등기관리자, 등기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은 1번.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 등기무자 존재하지 않죠. 돌아가셨으니까 단독 신청. 2번. 교환에 의한 등기 신청, 막 교환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등기무자, 등기관리자가 존재하니까 네. 그래서 공동신청이 될 테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단독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 가지고 확보가 됐죠. 단독 신청. 수용에 의한 등기 신청,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단독 신청. 그래서 정답은 2번 아주 쉬운 문제죠. 3번. 다음 중 올바른 등기 신청 절차가 아닌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 맞습니까?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신청이 원칙이 될 겁니다. 2번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을 대리하여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 자기계약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등기 신청 행위는 이행행위예요. 이행행위. 이행행위는 네, 본인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되죠. 네,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과 을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글씨가 너무 그래서 그런가?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계약.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자기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가 10억짜리라고 한다면 요 을은 얼마로 매도인 매수인이 지위해서 을이 자기가 계약 체결하고 있죠. 대금 얼마로 결정할까요? 시가가 10억이면 10억으로 매매대금 결정하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줄이겠죠. 한 8억. 그래서 자기계약은 본인에게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금지시켜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쌍방대리.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뭡니까? 쌍방대리예요. 그래서 병은 매도인이 대리인으로서 또한 매수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쌍방대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갑과 친하면 이게 20억인데 갑과 친하다고 한다면 한 25억쯤으로 계약을 체결할 테고 을과 친하면요 한 15억 정도로 계약 체결하겠죠. 그래서 이 쌍방대리는 양 당사자 중에서 1인에게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대리도 우리 민법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등기법은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등기법은 의미가 뭐냐면 매매계약은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만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기계약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금은 이 갑과 을이 결정하죠. 을은 등기만 대신 신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이 우리 등기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다만 등기만 네 이렇게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는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대금은 당사자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대리권,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했고 을도 병에게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근데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보류해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보류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류해야 됩니까? 네? 지금 갑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요. 이제 법무사 사무실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보류해달라. 그러면 보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보류해요. 그럼 얘는 어쩌는데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등기가 이루어지리라고 신뢰하겠죠? 그러면 갑의 얘기는 들어야 되겠지만 을의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을은 등기가 되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러 가야 돼요. 여기 우리 등기법에서 또는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84쪽을 보십니다. 84쪽이 아니라 86쪽을 보십니다. 86쪽을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서 출제될 게 뻔한데요.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고 했죠. 등기법에서는. 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신청행위는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실까요? 3번. 맨 밑에 86쪽에 3번 보시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양 당사자로부터 등기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어느 일방 당사자로부터 등기 절차의 중지를 요청받았다 하여도 법무사는 그 요청을 거부해야 될 위임계약성의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판례고요. 다시 문제를 가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법무사가 세입권 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쌍방대리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3번. 갑은 자기 토지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을과 공동으로 매수인 을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죠. 왜요?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을 테고 4번.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세입권 저등기를 신청하였다. 이거 뭡니까? 자기계약. 그렇죠. 등기신청에 자기계약이죠. 따라서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채권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문제는 갑은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병이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상보증인. 그렇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 누굽니까? 병이겠죠. 병이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은 저당권자가 될 겁니다.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 그렇죠. 그러면 이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 등기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에요. 등기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요때 이 갑은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등기임자가 되는 것이지 얘가 등기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돈 빌린 자. 그렇죠. 그래서 여하간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다음 중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전 등기의 말소 등기 단독 신청입니까? 보전 등기가 단독 신청이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 보전 등기의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2번. 가등기 명의인은 이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그런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에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 더 누가 있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을병 전부 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시험에 그냥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어떻게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까? 법원의 촉탁.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 촉탁이니까 틀렸습니다.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말소 등기. 아까 보셨죠?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말소 등기는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등기부를 통해서 이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소멸 약정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도 확보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 했습니까? 단독 신청. 혼동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등기 권리자의 지위와 등기 의무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정답은 3번. 5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아까 보셨죠? 단독 신청.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여기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리고자 해요.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됐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10억 원을 한도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채권액이 확정됐어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았죠? 증가 변동하겠죠? 이게 뭡니까? 채권 최고액. 한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 최고액이에요.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채권 채무액이 증가 변동하고 있죠. 장래 일정 기한까지 이때 설정되는 게 뭡니까? 근저당권이 될 겁니다. 이거 의미를 느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증액 감액. 감액. 7억으로 줄어버리죠. 7억 한도.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의 내용이죠. 내용이 바뀐 겁니다.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네? 이익이 발생하는 자. 그러면 누굴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을은 보통 우리가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죠. 맞습니까? 그럼 예전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억. 지금은 얼마입니까? 7억. 따라서 이 을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따라서 을은 등기 의무자.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 금액은 얼마냐면 10억이에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됐다는 겁니다. 7억으로. 그러면 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하겠습니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10억에서 전세금이 7억으로 바뀔 때 등기부가 이렇게 바뀔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왜요? 그렇죠. 전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요 을 전세권자는 10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가 이제 얼마만 반환받습니까? 7억만.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이에요. 등기 의무자. 그리고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의미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물론은 10억에서 17억으로 바뀌니까 요 을은 갑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네? 이거 전세권자. 갑으로부터 3억을 일단 돌려받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룬다고 했죠. 우리 등기법에서 볼 때는 등기부만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등기부만 놓고 평가할 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이때는 10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때는 7억 원만 반환받는 겁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변경되기 전에는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얼마를 한도로 변제받습니까? 7억. 불리해졌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여간 단독 신청은 아닐 겁니다. 공동 신청이 될 거예요. 디귿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 아까 보셨죠? 네.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 이유는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때 이 갑을 유증자 또는 증여자라고 불러요. 막 혼용해서 씁니다. 얘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유언을 통한 증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갑의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방법. 갑의 재산 중 하나를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방법. 두 가지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 특정유증. 이때 이 포괄유증은 우리 민법 1074조인가 여기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몇 조가 적용이 됩니까? 187조.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건의 변동이 나타납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건이 변동이 돼요.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네, 유증. 유언자 사망 시에. 그렇죠. 유증자 사망 시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게 될 겁니다.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였습니까? 처분 요건. 그렇죠.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은 민법의 이러한 규정이 우리 특정 유증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187조가 적용되지 못하고 이건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포괄 유증은 등기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특정 유증은 등기가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요 유언을 집행해 주는 겁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언 집행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얘가 유언 집행자가 돼요.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요 갑이 지정을 통해서 유언 집행자가 나타납니다. 이 지정 유언 집행자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정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유언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자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단독신청, 공동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수유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 특정 유증의 경우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되는 것이고 포괄 유증으로서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된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신청. 그렇죠. 유증자 등기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하게 될 겁니다.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아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테고 6번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이다. 틀린 것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법원에 촉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무서의 촉탁이라고 한다면 직권 보존 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촉탁일 걸 요구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해야 됩니다.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일 것. 두 번째,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을 때도 미등기인 상태라고 한다면 직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 한다고 했죠. 네,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2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번의 변경으로 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직권, 이것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고쳐주죠. 행정구역 변경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법령.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직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직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청도.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그거예요.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니까 지번이 바뀌겠죠. 지번이 바뀐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지번의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통지만 해줄 때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보통 그냥 아까 걸로 대체를 좀 해줘. 대체로. 대체 좀 바꿔주죠.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을 통해서 한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독신청이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첫 번째, 판결서가 있을 때는 단독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을 때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또 뭐 있습니까? 가등기 의무제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단독신청 맞습니까? 단독신청이죠. 직권이 아니죠. 요게 틀렸습니다. 4번. 등기관의 가호로 인한 등기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 아까 보셨죠? 네.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경정등기인데, 원시적 일부 불일치의 원인이 신청인의 잘못에 의한 경우라면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 한다고 했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과 직권이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시 몇 가지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사전보고, 사후보고. 두 번째, 등기신청인이나 등기명인에게 사전통지, 사후통지. 다만 이 등기신청인이나 등기명인이 두 명이서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하는 거죠. 1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그랬죠.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동일성 여부를 심사합니까?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제의 직권 주소 변경 등기. 원칙적으로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한다고 했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정보는 첨부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될 때 주소 증명정보를 통해서 주소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즉 직권 주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직권 주소 변경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네, 넘기겠습니다. 정답은 3번. 7번.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다. 틀린 것은 관할 위반의 등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등기. 관할 위반의 등기 뭐죠? 29조 제1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등기. 이건 뭡니까? 29조 제2호 위반. 1호 위반, 2호 위반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실행된 등기는 하자가 너무 크다고 보고, 하자가 크니까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고,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가 당연 무효고, 그리고 직권 말소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2번. 소유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 말소. 그런데 여기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처분 등기에 기한 본등기 두 개 따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할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본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서 단독 신청 말소. 기억나십니까? 이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3번. 구분건물 토지 등기부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그렇죠.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했습니까?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게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게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게 대지권 등기인데 이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표제부 등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대지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 실행하겠죠. 그리고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 부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직권이 될 테고 4번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 그렇죠. 그래서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몇 번 하나요? 8번. 네. 7번. 환매 등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합니다. 이 두 가지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 돼요. 이때 매매와 환매 특약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주, 어느 게 종이라고 했습니까? 매매가 주, 환매 특약이 종이라고 했죠. 따라서 무효 취소가 해제가 되면 자동 실효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갑과 을에게 이름 붙일 때도 매매를 주로 붙여요. 매도인, 얘는 매수인이 될 겁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또한 환매 특약은 이거는 환매 특약에 의해서 환매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강의 채권이라고 불러요. 물권이 아니니까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물권이 아니라서. 그래서 환매 특약만 체결하면 환매권이 발생을 해요. 이 발생한 환매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등기가 환매 등기라고 불러요. 또는 환매 특약 등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환매 등기까지 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갑에게 발생한 환매권이 이제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갑은 환매권을 행사할 겁니다.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돼요. 환매는 다시 체결된 매매계약, 되돌리는 매매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환매계약이 체결되면, 즉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무슨 등기가 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이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된 거라고요? 을의 이름으로. 그래서 두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 지금 4개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4개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환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왜?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이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갑은 등기 권리자. 을은 뭐가 됩니까?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갑. 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 권리자. 그리고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이 시점은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죠. 우리민법은 이 두 개의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또한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요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이 돼야 돼요. 동시에 신청이 됐다면 이 두 개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어떨까요? 네? 똑같겠죠. 동시 신청이 됐으니까. 접수번호가 똑같으니까 효력도 어떻게 씁니까? 순위도 어떻게 씁니까?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은 순위겠죠. 동일한 순위가 될 겁니다. 그럼 같은 순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표현하는데요.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 어느 게 종입니까? 이게 주, 이게 종이 돼요. 따라서 동일한 순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환매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질 테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이제 갑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요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환매권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환매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갑 등기 의무자. 등기만 놓고 볼 때 환매 등기가 말소가 되면 환매권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환매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던 소유권이 환매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 제한이 풀려버리죠. 따라서 이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어야 될 텐데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갑 등기부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 등기 관리자로 공동 신청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게 아니라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되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또한 환매권을 포기했다면, 환매권을 갑이 포기했다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될 겁니다. 요 5가지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다시요. 환매권, 환매특약의 무효 취소 해제, 환매권 포기, 환매기한 경과. 그때는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지금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을이 갑에게 이 소유권을 증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테고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해서 소멸되죠. 그러면 이때는 혼동에 의해서 환매권 소멸할 거예요. 그럼 이 등기 말소돼야 될 겁니다. 어떻게 말소될까요? 혼동은 단독 신청. 기억나십니까? 혼동은 단독 신청. 세 번째,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부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는 누굽니까? 갑.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등기관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겠죠. 이때는 이 등기 어떻게 말소될까요? 직권 말소. 정리하죠.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 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그때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것이고, 혼동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것이고,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 이때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하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직권 말소. 그렇죠.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의한 등기 시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 아까 어떻게 말씀했나고요? 네? 가등기 다음에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지문은 직권이 아니죠.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등기다. 틀린 것은 1번.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에 의한 말소 등기. 소재 불명, 공시착오가 생각나시면서 채권 판결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에 의한 말소 등기는 채권 판결이 생각나셔야 되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채권 판결서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했죠. 단독 신청. 2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 시 당의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말소했습니까? 아까 직권 말소했죠. 기억나십니까? 직권 말소. 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토지상의 각종의 권리등기의 말소. 수용 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 수용 기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는 원시취득이라서 직권말소.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네. 그 다음에 4번.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 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이거 부기등기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이거 어떻게 말소됩니까? 직권말소. 부기등기는 원칙이 직권말소예요. 그 다음에 등기간의 가호에 의한 말소 등기 회복 시 말소 회복 등기. 아까 보셨죠? 등기간의 가호에 의한 말소 등기라는 얘기는 직권으로 실수해서 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회복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직권 말소 회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 9번.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 1번.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의뢰 유치권 등기. 유치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이 유치권 등기 신청이 있다면 이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등기예요. 따라서 29조 제2호 위반의 등기니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억나십니까? 네. 2번. 갑소유 농지에 대한 의뢰 전세권 등기.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9조 제2호 위반입니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의한 갑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거는 어떨까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등기죠? 법원의 촉탁. 맞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이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다면 이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죠. 따라서 29조 2호 위반.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을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금 더 가보죠. 지금 유증이 있는데 포괄 유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포괄 유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셋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씩. 이렇게 갑이 유언장에다가 포괄 유증으로서 요 을병증에게 유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건 가능해요. 이게 상속등기와의 차이점이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맞습니까? 갑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되죠. 근데 이 포괄 유증은 이건 단독행위예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언을 통해 증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서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포괄 유증에 한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건 법률행위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보전등기와 소유권 보전등기와 그 다음에 상속등기의 경우 이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등기나 상속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답니다. 좀 어렵죠? 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물론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위조된 갑의 인감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직권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관할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문구 없죠.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첨부해야 될 서류를
제대로 된 첨부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3호부터 11호 어디인가에 해당이 됩니다. 3호부터 11호 어디인가에 해당이 될 때는 당연 등기 신청 과정 절차상의 단순한 하자로 보기 때문에 하자가 작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자가 작기 때문에 공시 기능은 있는 등기예요. 공시 기능은 있으니까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 그랬죠. 이때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인 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갑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병명의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격리된 때에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의 변제, 두 번째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아까 보셨죠?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질 때 등기 권리자는 둘이 존재한다고 했죠. 종전 소유자도 등기 권리자, 현재 소유자도 등기 권리자. 종전 소유자는 계약상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등기 권리자.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여전히 등기 권리자. 기억나십니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인 무효가 됐을 때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되는데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 종전 소유자는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이때는 누구만 등기 권리자입니까? 현재 소유자만 등기 권리자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의 경우 뭐죠? 변제. 갑은 실제법상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실제법상에 말소 등기 청구권 있는데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의 이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했죠.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의 경우 갑은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존재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거 없다 맞는 지문이고 이의 경우 즉 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갑 또는 병은 갑은 누굽니까? 종전 소유자. 병은요 현재 소유자. 을은 저당권자.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변제로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가 둘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그 다음에 리를 보시면 이 경우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을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동 신청을 해야 되죠. 현재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단독이라는 구가 틀렸어요.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되게 쇼킹했어요. 보통 강사들이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12번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이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막교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죠. 따라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런 문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했죠. 승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 피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이때의 판결은 이행 판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은 이행 판결이에요. 원칙은 이행 판결인데 이행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을 테고요.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지위가 고스란히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받은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4번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해 등기를 단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알았을 경우는 소송 참가해야 되고 소송 참가가 됐을 테니까 원고가 될 테고 원고가 되니까 판결력이 미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로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기록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건데요. 좀 외워두시죠. 네. 보통은 주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2017년 10월 5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갑에게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이 주문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등기원인 날짜도 주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법관이 깜빡하고 그걸 기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주문에 기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등기법은 주문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보통 기록이 되는데 기록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 그 다음에 등기원인 날짜는 판결 선고 날짜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13번 다음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옳지 않은 것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임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이행 판결. 2번 법제 23조 제4항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어야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예외로 한다는 얘기는 승소, 패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고, 피고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요? 형성 판결이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자, 패소자 따지지 않고 원고, 피고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 3번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합니까? 이때 승소한 등기관리자, 승소한 등기임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확정 판결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 이를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면 여기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그냥 강제 집행을 곧장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임시로 강제 집행한다는 얘기는 이는 확정 판결이라는 얘기입니까? 미확정 판결이라는 얘기입니까? 미확정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미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 가짜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증인 작성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판결 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딴 것들은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합니다. 따라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 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고요. 이 공증인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바로 공정증서예요. 그러면 이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테고 패소한 등기임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 등기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은 반드시 승소한 자만이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 14번.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요.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이행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과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구권을 의무자에게 행사를 했는데 이 갑이 의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제 집행해야 되겠죠.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판결. 그래서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판결서가 나올 겁니다. 즉, 을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때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판결서를 가진 단독 신청이 바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판결서라는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통해서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제 집행이에요. 일종의. 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등기 청구권은 판결 확정 시부터 혹시 민법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이 시점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 아십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때 딱 중단이 돼버려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보통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이 시점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이 청구권은 이제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10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이 돼버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0년이 경과가 되면 을의 이 등기 청구권은 이제 소멸이 됐을 겁니다. 10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하지만 10년 전에 받은 판결서 있죠. 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법관만 갖는 권한이에요.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해줘야 됩니다. 10년이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관은. 왜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법관만 갖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 등기 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 권리가 없는 자 명의로 된 등기예요. 따라서 갑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판결서를 받아서 말소 신청할 겁니다. 여기서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소멸되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등기관은 이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다만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야지 공평하겠죠. 네. 그래서 1번 지문 없다 틀렸고 2번 등기 절차.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판결 주문을 보시면 2017년 10월 5일 날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갑에게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주문에 날짜와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때는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확정 판결. 날짜는요. 판결 선고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것과 한 세트예요. 여기. 그 다음에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을 기록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라고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이행 판결은 주문에 기록된 것을 기록한다고 했죠. 다만 주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확정 판결, 판결 선고일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건 이행 판결인 경우에 그렇고 확정 판결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형성 판결은 얘기가 달라져요. 공유물 분할 이렇게 기록하고 날짜는 언제를 기록한다고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행 판결은 판결 선고일,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일. 다시요. 이행 판결은 판결 선고일,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4번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이 있어 등기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본과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확정증명서 첨부하는 겁니다. 송달증명서라고 자꾸 출제해요. 송달증명서가 아니라 확정증명서. 5번 승선 등기임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나 승선 등기관리자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승선 등기임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하지만 등기 관리자 이름으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관리자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 관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원칙적으로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기억나십니까? 등기 관리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